자, 원의 방정식 달립시다. 원의 방정식의 일단은 기본형은 지난번에도 말했듯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 된다는 거. 이게 왜 그랬죠? 0,0이 원의 중심이고 어떤 중심 0,0으로부터 같은 거리를 갖는 건데 그 같은 거리가 반지름 r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 피타고라스 때문에 그런다고 했어요. 여기가 x, 여기가 y. 이 점을 x, y라고 한다면 피타고라스 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제곱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 된다라는 게 원의 방정식이었어요. 인정해요? 인정하죠?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기본형이 이 친구였다. 그 다음 이 친구는 우리가 표준형이라고 읽을 수가 있는데 이 친구는 그냥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원의 중심이 원점에서 이동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이차 함수의 꼭지점이 평행 이동하듯이 이 친구도 평행 이동으로 접근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 된다라는 거. 그게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된다. 그래서 이 칙을 보자마자 우리가 a, b를 원의 중심으로 갖고 반지름이 r인 원이에요 라고 딱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얘기할 수 있어서 표준형이에요. 이름이. 됐나요? 그러면 이걸 다 전개해서 한쪽으로 다 넘긴 친구도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우리는 일반형 바로 밑에 나와 있겠죠. 안 나와 있죠. 여기 있자. 2차방의 친구, 이 친구가 우리가 원의 일반형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원의 일반형이 될 때 우리가 무조건 원이 되는 건 아니고 어떨 때 원이 될 수 있냐면 이 친구를 표준형으로 나타냈을 때, 즉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표준형으로 이 친구를 각각 절반의 제곱, 절반의 제곱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준형으로 만들었을 때 이 r제곱이 당연히 0보다 커야 원방이 될 수 있겠죠. 이 친구가 0보다 커야지 원방이 될 수 있는 게 이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말라 그랬어요. 그죠? 외우지 마세요. 외울 필요 없어요. 그냥 완전 제곱식 여러분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훨씬 나아요.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위를 잠깐 다시 보면 어떤 말이 있냐면 어떤 축에 접하는 친구가 있는 원방이 있어요. X축, Y축 제로 한다면 X축에 접하는 원도 그려질 수 있는 거고 Y축에 접하는 원도 그릴 수가 있는 거고 둘이 동시에 접하는 원도 그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잘 그렸다. 아무튼 이렇게 생겼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X축에 접하는 친구는 분명히 여기가 A, B라고 한다면 이 친구 반지름의 길이가 누가 되는 거고 B가 되는 거고. 인정합니까? 물론 이렇게 대칭해가지고 밑에 있는 원도 마찬가지로 반지름 길이가 절대값 B가 될 수 있다는 거. 인정합니까? 물론 이 친구를 양수라고 생각했을 때 요 반대쪽에 있으면은 a, B라고 적어주면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a랑 b가 양수일 때 이렇게 적힐 수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이 중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될 거는 이 친구 y랑 접하는 건 당연히 여기가 a, b라고 해서 이 친구 a가 이 길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는 마이너스 a라고 하면은 조금 더 깔끔하게 식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핵심은 뭐냐면 X축, Y축이랑 동시에 접하는 원을 쓸 때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1사분면과 3사분면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R, R, 여기는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이라고 작성해 줄 수 있는 거고 이 친구는 뭐예요? 마이너스 R, R이라고 작성해 주면 조금 더 깔끔하겠죠? 부호가 어때요? 얘네 둘은 같죠? 얘랑 얘는 부호가 어떻겠어요? 다르겠죠. 그 생긴 모양이 얘네 둘은 1사분면이나 3사분면에서 원의 좌표축에 접하는 원방은 x 플러스 뭐 r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r의 제곱 이거나 여기 마이너스 똑같이 부호가 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인정해요? 근데 얘네들은 부호가 다르잖아요.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가 마이너스여야 되는 거죠. 그죠? 인정합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좌표축의 그림을 조금이라도 그려보고 부호를 판단해서 식을 작성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나의 희망사항. 이해됐나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림을 조금이라도 원방을 완벽하게 이쁘게 원을 그릴 수는 없어요. 컴퓨터가 아니니까요. 선생님도 컴퓨터긴 하지만 조금 짱구제요. 그죠? 하여튼 이게 원을 완벽하게 어디 콤마 어디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으니 그냥 대충이라도 조금 대충이라도 그려본 다음에 어느 사분면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부호를 다르게 설정해서 식을 작성할 수가 있다는 게
요 원방에서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해됐어요? 원의 방정식은 원의 정의가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를 갖는 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늘 원의 중심과 반지름을 꼭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문제 풀 때 항상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희망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 이 친구 원의 일반형 같은 경우는 그냥 넘어갈게요. 완전제곱식 이용해서 표준형으로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 원과 직선 사이의 이 친구 위치 관계는 내가 이 판별식은 왜 쓸 수 있다고 했었죠? 방금 위에 뭐라고 적혀 있었어요? 2차 방정식이라고 써 있었죠. 그죠? 2차식과 1차식인 거잖아요. 이 친구 직선이기 때문에 1차식. 원이니까 2차식. 인정합니까? 따라서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이 두 그래프의 교점이죠. 인정합니까? 그럼 교점이 없다라는 뜻은 근이 없는 거예요. 허근인 거예요. 허근. 그죠? 만나는 x값이 없는 거죠. 좌표축에 표시할 수 없잖아요. 허근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좌표축에 표시할 수 없든 만나지 않는다라는 뜻은 근이 없는 거고 그래서 판별식 t가 0보다 작은 거고요. 접한다라는 뜻이 판별식 t가 0이었죠. 그죠? 인정해요? 그래서 한 점에서 중근으로 만나기 때문에 접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해됐습니까? 당연히 t가 0보다 크면 두 근을 갖기 때문에 만나는 점도 두 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근데 이걸 판별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우리는 다른 말로 어떻게도 설명할 수 있다고 했죠?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여러분들이 직선의 방식 때 배웠기 때문에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인 d를 이용해서 그 d가 당연히 이렇게 거리가 r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겠죠. 그죠? 여기가 또 거리가 r이랑 같으면 당연히 접하는 거고요. 그죠? 거리가 r보다 이렇게 크면 안 만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걸 이용해서 해도 답이 똑같이 나온다. 인정합니까? 이해됐나요? 두 가지 풀이를 난 동시에 알았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물론 뭐 아마 문제 풀이 하다 보면 얘가 더 편하다는 걸 너네들이 느낄 거예요. 원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 친구가 더 편해요. 조금 더 고급 스킬인 거잖아요. 판별식 쓰는 거는 애초에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용하던 스킬이잖아요. 그죠? 이게 조금 고급 스킬인 거니까 당연히 고급 스킬이 조금 더 문제풀이가 편하겠죠. 그죠? 인정합니까? 조금 그래프를 그려보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조금 더 깔끔할 수 있겠다. 근데 판별식도 필살기이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판별식 써도 된다. 단 판별식의 플레임이 뭐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별하는 식. 인정? 그렇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일 때만 판별식을 써야 된다는 걸 머릿속에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어요? 오케이 바리? 넘어갑니다. 그럼 이제 원의 접선의 방정식 같은 경우는 이 친구는 조금 헷갈리거든요. 이거는 외워야 되는 공식들이 조금 많아요. 첫 번째,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 이 친구를 또 외워줘야 되고 이 친구도 외워줘야 되고 두 가지를 외워줘야 되는데 사실 이 친구는 뭐 아직까지는 크게 안 외워도 된다고 쌤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을 겁니다. 근데 밑에 있는 이 친구는 뭐 엄청나게 자주 나오니까 조금 외워주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기울기가 m인 직선은 그냥 m이라고 놓고 우리가 길이 이용해서 구하면 쉽게 나오거든요. 저 공식을 한번 증명을 간단하게 해보자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친구 원방이 있는데 분명 이 친구는 원의 중심이고 x축, y축 있을 거고 반지름이 r인 거잖아요. 그죠? 인정합니까? 근데 어떤 기울기가 m인 직선에서 접하려면 여기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원의 중심과 2였을 때 이 친구 반지름이 d랑 똑같아야 된단 말이지. 인정합니까? 그러면 이 친구 m의 값이 기울기가 m인 직선이기 때문에 y는 mx 플러스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인정해요? 그러면 이 mx 마이너스 y 플러스 b는 0과 0,0과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0, 0 집어넣으면 뭐예요? 절대값 b죠. 그냥 그게 누군 거예요? 그냥 r이랑 똑같은 거예요. 따라서 절대값 b라고 하는 친구가 r 곱하기 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돼서 이 절대값을 없애주고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b 대신에 얘가 들어간 게 바로 첫 번째 공식이에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솔직히 그냥 이거 쓰면 되는 건데 그냥.
금방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인정하세요? 두 번째 공식은 어떤 거냐면 두 번째 공식은 기본형에서 마찬가지로 여기 위에 있는 x1, y1 x1, y1에서의 접선을 찾아줘 라고 하면 분명 원의 중심과 이었을 때 여기 직각으로 만나야 되고 그죠? 인정해요? 따라서 0,0과 이 친구의 기울기가 그냥 x1분의 y1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 친구랑 곱했을 때 우리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접선은 당연히 마이너스 y1분의 x1이 기울기가 돼요. 인정합니까? 얘가 기울기면서 이 친구를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쓰면 y-y1은 기울기 마이너스 y1분의 x1에 x-x1이 된단 말이야. 따라왔습니까? y1을 양변에 곱해서 정리하잖아요. y1, y-y1의 제곱은 마이너스 x1x 플러스 x1의 제곱이 돼요. 따라서 이 친구 넘기고 이 친구 넘기면 x1x 플러스 y1y가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x1이랑 y1은 분명히 원 위에 있는 식이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하는 위에다 대입 가능하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x1의 제곱 플러스 y1의 제곱이 r제곱이 되니까 이 친구가 r제곱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방정식의 공식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x1x 플러스 y1y는 r제곱 이거는 꼭 외우고 계시라. 너무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저 위에 있는 식은 공식부터 좀 짜증나게 생겼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식 얼마나 간단해요. x1x 플러스 y1y는 r제곱. 인정합니까? 그런 식으로 좀 외웠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위에 것도 사실 좀 외우면 좋긴 하거든요. 외웠으면 좋겠긴 한데 외울 게 잔뜩 있는데 물론 저거 여러분들 기하 공부할 때 다시 배우긴 할 건데 여기까지는 꼭 아셨으면 좋겠다. 한 가지 더. 그러면 쌤 표준형으로 나와 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식은 없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x-p의 제곱 a로 합시다. 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제곱이라고 나와 있는 표준형에서 마찬가지로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식은 내가 어떻게 찾는다 그랬죠? 기억하시는 분? 그죠? 이 제곱되어 있는 이 친구가 두 개 곱해져 있다고 생각하고 x-a, x-a, y-b, y-b 이렇게 똑같이 쓴 다음에 이 x랑 y 하나를 원이랑 원으로 바꿔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x1x 플러스 y1y는 r제곱이었죠 원래? 그죠? 원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잖아요. 그죠? 하나를 x1이라고 바꿔주는 거예요. 공식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바리? 또 이렇게 생겼다. 그래서 이 정도는 조금 여러분들이 외웠으면 좋겠다.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갑니다. 자, 그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저렇게 원방을 구하기 라는 문제인데 지름의 양 끝으로 했기 때문에 반지름은 당연히 그 지름의 절반이겠죠. 그죠? 그래서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원방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의 중심부터 알아야 되는 거니까 지름의 양 끝이 이 친구가 3,2고 이 친구가 마이너스 1,4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원의 중심은 둘이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되겠죠. 따라서 원의 중심은 1,3이 된다. 1,3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지름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반지름도 그냥 바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인정해요? 따라서 이 친구 2는 4 더하기 빼주면 1은 1 루트 씌우면 루트 5예요. 그죠? 반지름 길이가 루트 5니까 이제 원방 쓸 수 있는 거죠. 너로 x-1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반지름 r 구해놨으니까 제곱하면 5. 여기까지가 원의 방정식을 쓰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중심 찾고 반지름 찾고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원을 그려보고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라. 그러면 금방 눈치챌 수 있다. 됐습니까? 자, 유형 4까지 한 번에 하고 여러분이 풀 수 있는 시간 조금만 드리고 같이 유지 한번 볼게요. 자, 2차 방식 저렇게 표준형으로, 저기 일반형으로 나와 있는 친구를 표준형으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해볼 건데
이렇게 나와 있는 친구를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 친구 원방인데 이 원방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에 대하여 선분의 길이의 최대값을 구하는 게 아니고 그게 4일 때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원방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서로 다른 두 점의 최대값은 지름의 길이 아닙니까? 지름의 길이가 4라고 나오는 거를 그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됐어요? 따라서 저 친구를 지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일단 반지름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절반의 제곱 이용해서 완전 제곱식 우리가 만들어주면 y 플러스 3의 제곱 여기까지 쓰고 a는 넘겨서 마이너스 a 쓴 다음 이 친구 제곱하고 이 친구 제곱한 걸 여기도 옆에도 같이 써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야지 왼쪽에도 1의 제곱, 3의 제곱 둘 다 더해서 여기다가 지금 왼쪽에다가 1 더한 다음에 1 더하고 9 더한 다음에 9를 이렇게 더해야 양변에. 그죠? 그래야지 0을 더한 거라서 식의 변화가 없는 거죠. 같이 더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더하고 빼는 거잖아요. 그죠? 그 빼는 게 일로 옮겨졌다라고 생각하시면 금방 적응을 할 수 있겠다. 그럼 이 친구가 당연히 R의 제곱인 거니까 0보다 큰 거죠. 그죠? 그래서 A가 10보다 크다고, 10보다 작다고 나온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럼 이 친구가 반지름이 제곱이 될 건데 여기다 루트 마이너스 A 플러스 10 이거 한 개 지금 반지름이죠? 걔가 지금 누가 되면 되는 거예요? 2가 되면 되는 거잖아요. 반지름이. 따라서 마이너스 A 플러스 10이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A가 6이 정답이 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을 조금만 그려보고 제일 긴 길이는 뭐야? 지름이잖아 라고 고민을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인정하세요? 그래서 조금 쉬운 문제라도 한 번씩은 그려보고 원을 동그라미 하나 그리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원 하나 그려보고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고민을 조금 하신 다음에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다. 그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원의 위치 관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의 기본형이 나와 있네요. 0,0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2루트 2인 원이 있답니다. 그 원이 있는데 얘가 지금 누구랑 기울기가 1인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문제예요. 그럼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는데 기울기가 1이라면 당연히 이 친구랑 이 친구 사이에 있겠죠. 인정합니까? 이거는 사실 원래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구해서 이게 반지름이 2루트 2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반지름이. 그죠?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그래야 두 점으로 만나는 거죠. 그렇게 푸는 게 거기 나와 있는 문제 풀이고 우린 봐봐요. 이거 기울기가 1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스킬이 뭐라고요? 45도, 90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니까 1대 루트 2를 쓸 수 있죠. 그럼 여기가 2루트인 거니까 여기도 2루트 2예요. 그럼 여기 몇이에요? 4죠, 4. 그럼 당연히 여기도 4겠죠. 정답은 4부터 마이너스 4까지.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배운 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굳이 공식 쓸 필요 없이 이게 기울기가 1인 친구라면 분명 그렇게 여러분이 요 삼각비에서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겠다.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 몇 개요? 너에서 너 뺀 다음에 빼기 1 하면 7개가 정답이 된다. 됐나요? 이해됐죠? 오케이. 조금만 그려보고 하시라. 공식 이용해서 하는 건 거기 풀이 나와 있으니까 안 할게요. 여기는 판별식으로 했네요. 판별식으로 했으니까 점이랑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도 해줄까요? 안 해도 되죠? 오케이. 그 다음 거 문제 나오면 해줄게요. 자, 4번. 자, 원이 있어요. 4번은 이제 원이 있는데 원도 또 0,0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이번에 4네요. 또 이제 원이 있는데 반지름 길이가 4예요. 4. 반지름이 4인 원을 이렇게 그려놓고 얘는 기울기가 3이죠. 기울기가 3인 친구의 평행한 서로 다른 두 직선. 그럼 기울기 3인 친구가 뭐 이렇게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도 있을 거잖아요. 그죠? 기울기 3인 친구가. 인정합니까? 그럼 당연히 이게 좌우 대칭인 거니까 여기랑 여기랑 같을 거예요. 지금 길이가 같아야 돼요. 원래는. 인정해요? 인정했어요?
y축의 점을 여기를 이제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인정해요? 잘 봐봐요. 이것도 진짜 기울기로 알 수 있어요. 이거 지금 구하는 게 아니고 원래 기울기를 알고 있는 공식 써도 되죠. 그죠? 공식을 이용하거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하는 거 여러분이 해보세요. 꼭 봐봐요. 길기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여기 직각으로 만나죠, 친구들. 그럼 여기 길기가 3대 1이죠. 3대 1이죠. 뭔 소리예요? 1대 3이죠. 여기도 1대 3이죠. 여기가 지금 4죠. 인정합니까? 인정했어요? 인정해요? 그럼 여기 몇이에요? 3분의 4죠. 인정해요? 그러면 1대 3인 거니까 1대 3대 루트 10이죠. 그럼 여기 3분의 4 루트 10이죠. 인정해요? 인정했어요? 안 돼요? 이거 피타고라스 하면 1대 3이니까 루트 10일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 다시 3 곱하면 되죠. 여기 몇이에요? 정답은 8 루트 10. 이해돼요? 내가 이거 고등학교 거 썼어요? 하나도 안 썼죠? 문제풀이 할 때. 지금 쌤이 문제풀이 할 때 고등학교 쓴 게 진짜 없잖아요. 그죠? 인정했어요? 거기 나와 있는 문제풀이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관찰을 좀 해보시고 선생님이 지금 푼 해법도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이 시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도형으로서 접근을 한번 해보고 고등학교식으로도 접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해됐습니까? 그 유제들 지금 한번 네 문제만 하고 갑시다. 이거 쌤이 네 문제는 고등학교식으로도 문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한번 1번부터 한번 해봅시다. 고등학교식 풀이와 중학교식 풀이 두 가지 다 보여줄게요. 일단 1번부터. 자, A,2가 중심이 되고 중심이 너이고 x축에 접하는 원이라고 했으니까 중심이 너라고 했으니까 이 친구가 3,5인데 x축에 접하려면 당연히 이 친구가 반지름 r이 돼야 되는 거죠. r이 온 거죠. 그러면 이 친구 보면 x-3의 제곱 플러스 y-5의 제곱이 5의 제곱이라고 해놓고 이 친구를 집어 넣어서 인정합니까? 양수 a 값을 찾는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방정식 풀면 되는데 a-3의 제곱 이 친구 2 집어넣으면 3, 3은 아니지 맞지? 3, 3은 9 그럼 여기 16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a-3은 플러스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양수 구하라고 했으면 정답이 7 a는 7이 된다. 이거 혹시 또 전개해서 인수분해 하셨나요? 이렇게 하셨죠? 이건 딱히 뭐 중학교 풀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 다음 2번. 2번도 이 친구 방정식이 나타내는 게 원이 된대요. 얘가 원이 됐을 때 원이 되려면 하는 정수 K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친구를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해서 표준형으로 만들어야겠죠? 그럼 표준형 만들어 봅시다. x 플러스 절반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또 절반의 제곱 이렇게 쓴 다음에 저 친구 넘겨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k 한 다음에 이 친구 절반의 제곱한 친구를 여기다가도 적어준다고 그랬죠. 됐습니까? 따라서 얘가 0보다 커야지 원인 거니까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5가 0보다 작구나. 5, 1 마이너스는 5에다 주기 때문에 k 값은 제곱이고 작으니까 사이에 있죠. 됐습니까? 이게 아래로 블록인데 0보다 작은 쪽이어서 사이에 있는 거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1부터 5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정수의 개수는 너에서 너 뺀 다음에 빼기 1이에요. 등 없으니까. 정답은 5개. 또 손가락으로 세지 마세요. 0, 1, 2, 3, 4. 분명히 셌겠지 뭐. 너에서 너 뺀 다음에 빼기 1입니다. 네, 넘어가요. 여기도 딱히 고등학교 이것밖에 없네요. 풀이 자체가. 3번. 3번은 뭔가 좀 있을만 하네요. 그죠? 3번은 일단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인 고등학교식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얘는 분명 마이너스 1,0이고 반지름이 루트 5인 원이죠. 그러면 이 친구가 마이너스 1,0을 원의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루트 5인 거니까 뭐 대충 막 이렇게 생겼어요. 인정해요? 그럼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기울기가 2인 직선에 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때 y 절편을 구하는 게 문제죠? 이건 대칭이 아니에요. 이거 치우쳐져 있으니까. 인정하시나요? 여기까지 돼요? 그러면 이 친구랑 원의 중심과 거리를 구해보면 2x-y 플러스 k는 0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과의 거리 d가 반지름 r이 되면 되는 거죠?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얘 제곱하면 루트 5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너 집어넣고 너 집어넣고 너 집어넣으면 뭐예요? k-2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곱해주면 k-2의 절대값 붙인 게 5가 되는 거니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되면 되는구나. 따라서 k값은 플러스 5일 때 7, 마이너스 5일 때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모두의 합을 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정답은 4가 된다. 물론 이 친구 제곱해가지고 근계간 써도 돼요. 아시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이것도 조금 신박하게 해볼까요? 으라짜짜짜짜. 자, 갑니다. 얘가 마이너스 1,0인 거고 반지름이가 루트 5인 거니까 대충 막 2보다 조금 크게 뭐 2보다 조금 크게 뭐 여기도 2보다 조금 크게 막 이런 식으로 원을 그릴게요. 비슷하나요? 그죠? 비슷하죠? 자, 나 기울기가 뭐예요 지금? 2죠. 기울기가 2인 직선을 여기다 그릴 거예요. 이렇게 접하게끔 뭐 대충 막 이렇게 여기도 대충 막 이렇게 됐나요? 됐나요? 그 여기 만나는 점 있죠? 만나는 점 어차피 기울기가 2인 거니까 너 대 너도 기울기가 2죠. 인정합니까? 원의 중심에서 이렇게 이었을 때 여기 모두 직각이죠. 인정해요? 잘 따라왔어요? 그럼 여기 길이 몇이에요? 여기 길이 몇이에요? 루트 5죠. 기울기 지금 2죠. 그럼 여기 2분의 루트 5죠. 인정해요? 돼요? 그럼 여기 몇이에요? 기울기 2인 거니까 1대 2인 거니까 루트 5죠. 인정해요? 1대 2대 루트 5죠. 빗변인 거니까 제곱해서 더해야 될 거 아니야. 루트 5 곱하면 몇이에요? 2분의 5죠? 여기가 2분의 5죠? 여기 몇이에요? 그러면 2분의 7. 2 곱하면 7. 재밌죠, 그죠? 인정해요? 인정했어요? 잘 따라와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이거. 이해돼요? 그 원래 요 중심이 여기가 5니까 얘들아 여기 길이가 5죠. 인정해요? 그럼 여기도 길이가 5가 돼야 되잖아요. 원래는 이 길이가 몇이란 소리예요? 10이란 소리죠. 그럼 여기 몇이에요? 3. 그래서 마이너스 3 7 더하면 4 돼요? 재밌죠? 이거 고등학교 거 있어요? 없죠. 고등학교 거 없죠. 없어도 풀죠. 이거 고등학교 걸로 했어요. 내가 이거 안 했죠. 도형으로만 한 거죠. 그죠? 인정해요 이거? 그러니까 그런 말이에요. 고등학교 거 도형의 방정식 문제 애들이 어렵다 하는데 그냥 그려보고 관찰만 조금 해주시면 각 표시도 해보고 그러면 직각 표시도 하고 그러면 얘가 기울기가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의 성질이 어찌됐건 기울어져 있는 정도를 비율로 쓴 거 아니야. 그지? 몇 대 몇인지를 아니까 그 탄젠트 값을 알려준 거잖아. 그지? 맞아요? 몇 대 몇인지를 알 수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막 줄라 막 다 몇 대 몇 똑같은 거예요. 다 닮은 거잖아요. 그죠? 그 친구만 이용해줘도 굉장히 쉽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다. 됐습니까? 넘어가요. 4번. 4번도 이거는 거꾸로 고등학교식 먼저 하지 말고 중학교식 먼저 해볼까요? 거꾸로. 재밌지 않아요? 재미없어요?
재미없는 것 같은데? 아이, 정말 재미없는 것 같은데. 자, 갑니다. 얘도 원이 있어요. 원이 있고, 얘가 그냥 반지름이 몇이에요? 반지름 몇이죠? 2루트 5죠, 2루트 5. 근데 1사분면 위에 있는 요 A, B라고 하는 점에서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몇이래요? 마이너스 2돼요, 마이너스 2. 얘가 마이너스 2인 거예요, 기울기가. 그럼 당연히 수직으로 만나는 친구는 기울기가 뭐가 돼야 돼요? 2분의 1이 돼야 되죠? 2분의 1이 돼야 되죠? 여기 몇이라고요, 반지름? 1대 2대 루트 5네. A는 2여서 정답은 4,2. 재밌죠? 이해돼요? 이것도 뭐 기울기밖에 안 썼죠, 그죠? 기울기밖에 안 썼죠.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인 거는 고등학교 거긴 하지만, 그지? 기울어져 있는 정도밖에 안 쓴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 직각 그거 마이너스 1인 거 몰라도, 마이너스 1인 거 몰라도 이게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대 2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1대 2, 여기도 그러면 1대 2겠죠? 그럼 여기도 이 직각 표시해보면 여기도 1대 2겠죠?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거 똑같이. 인정해요? 쉽죠?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원래대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고등학교 거는 위에 있는 점인 거니까 x, 1x 플러스 y, 1y는 r제곱. 이게 원 위에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거죠. 그죠? 접선의 방식이죠. 그죠? 이거의 기울기가 누구예요? 마이너스 b분의 a잖아요. 그게 몇이래요?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러면 a가 2b죠? 인정합니까? 위에 있다고 하기 때문에 대입도 가능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20이죠. a 대신에 2b 집어넣으면 4b제곱인 거니까 더해주면 5b제곱이어서 약분하면 b제곱이 4가 되기 때문에 1사분면 위라고 했기 때문에 b가 2인 거예요. 그래서 a가 4. 이해돼요? 이게 고등학교 식풀이. 근데 사실 얘들아 이거는 그림만 조금 그려보면 중학교식으로 충분히 쉽게 이쁘고 사랑스럽게 그릴 수 있잖아. 얼마나 이거 얼마나 쉬워요. 물론 요 풀이도 알아야 돼요. 미지수가 좀 복잡하거나 저기 비례식이 안 주어지거나 기울기가 좀 애매하게 아무튼 조금 이상하게 뭐 이렇게 안 되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중학교식 도형으로 다 해결이 돼요. 고등학교 도형의 방정식은 내가 뭐라 그랬죠? 중학교 도형을 식으로 만든 거라고 했죠? 인정해요? 그걸 잘 기억하세요. 그렇죠? 중학교 도형의 성질을 잘 쓰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된다. 넘어갑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여기까지.